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저희가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날씨도 너무 맑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크게. 쓰담쓰담. 자신을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강사님은요, 저의 스폰서님이시자, 제 인생의 멘토이세요. 지금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떨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혜진 씨의 5년 후의 인생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이 1시간의 강의가 내 인생의 5년 후, 아니면 3년, 1년 후의 계획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강사님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인경 리더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울산에서 왔습니다. 이인경입니다. 네, 소개를 너무 또 거창하게 잘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지금 서영석 리더님께서 전화 오셔가지고 대구 한번 안 올랍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왜일까요? 대구 리더님은 뜨겁잖아요. 내가 딜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우리 대구의 리더님들의 제가 열정을 좀 받고 가려고 오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신 것 같습니다.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 뜨겁게 여기 더 뜨겁게. 와, 네, 울산 만만치 않네요 여기.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스토리를 좀 얘기해가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네, 처음 오신 분은 모시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환영드리고요. 여기 뭐 하는 곳인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 센터의 이 자리는, 저도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조금 낯설었고, 그리고 다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이러면서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한 강사님은 전부 각본 아래 여기서 다 짜고 그냥 잘 된 것처럼 보여지고 이런 느낌으로 제가 받아들이시면서 팔짱을 딱 개고 지금 팔은 푸셨네요. 다들 열린 자세로 오셨네요. 팔을 딱 개고 앉아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둘째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8개월 된 이제 아이를 품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첫 강의를 제가 듣게 됐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 내 수입이 끊긴다면 그리고 현재 내 신랑의 수입이 끊긴다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노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 현실 점검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생의 방향도 잡게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온 그분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달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함께 잘 돼보자는 그 마음으로 초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시간을 진짜 마음을 여시고요. 여시고 진짜 내 인생의 어떤 기회가 될 만한 일인지를 조금 한번 딛고 가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한 지가 이제 10년 조금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30에 아메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저는 치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의상을 조금 공부를 하다가 의상이 안 맞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냐하면 그 바늘 구멍 꽂는 저희가 의상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실기에 들어가면 바늘 구멍을 꽂고 이게 미싱 작업을 하잖아요.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바늘 구멍이 바늘 구멍에 실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바늘 몇 개도 부숴먹고 하면서 제가 대구에서 또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구를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의상 공부를 하다가 의상 공부로서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 전문직을 찾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치과에서 제가 코디네이터로 제가 공부해서 시험 쳐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어디 있을까요? 저기 저기 어디 있죠? 세 번째 뒤쪽에. 네, 그래서 제가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치과에. 예, 우리 원장님 세 분이셨는데요. 이 치과를 다니면서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쓴맛을. 예.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첫 직장 아닌 직장을 또 다니면서 전부 다 선배예요. 제 선배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 치과 위생사도 계시고 실장님 계시고 의사분들 계신데요. 공개해서 그렇지만 저 두 분 중에 한 분은 월 이제 매출이 8천이세요. 그런데 한 분은 2천 찍으세요. 어떠세요? 같은 치과에서. 굉장히 현실감을 저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차트가 들어가는 순서대로. 근데 한 분은 터줏대감으로 10년 차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경영하고 계시던 분이었고, 한 분은 이제 모셔와서 이제 하셨는데, 저는 너무너무 의사로서, 그죠? 의사 두 분의 어떤 비교가 되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서비스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왜 잘 되셨냐면, 예, 잘 들어주시고, 환자들하고 호응 잘 해주시고, 아픈데 어디입니까? 막 먼저, 그죠? 얘기해 주시고. 근데 한 원장님은 어디 아픕니까? 여보세요. 아파요. 내가 질렸는데 아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환자들이 입을 못 대요. 그러면 제가 앞에서 상담을 하면 저한테 온갖 그런 컴플레인 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난과 역경의 순환 시대를 헤쳐가면서 차트를 찾으면서 항상 눈물 짓던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원장님들한테 이제 인정받고 하면서 제가 오래된 또 연차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나오니까 저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에 저희 10대는요, 굉장히 지금 보면은 온실속의 화초처럼 큰 것 같죠? 제가. 그죠? 곱게 컸는 것 같잖아요. 저는 오빠가 하나 있고, 제가 여동생인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이제 다복한 환경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자영업을 시작하시면서, 제가 한 4학년 때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이제 가정이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 엄마 아빠 사이에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방황을 하는데, 왜 방황하냐면, 제가 진짜 원했던 꿈은요, 다 꿈이 있으셨잖아요. 피아니스트였어요. 그래서 어리지 않게 굉장히 피아노를 사랑했는데, 예, 그 피아노의 레슨비를 못 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렵구나, 집이. 그래서 몇 번의 이사를 걸치면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던 걸 이제 내려놓고 피아노까지 팔게 되는, 압류 딱지가 막 붙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경험하면서 이렇게 수년간의 그런 이제 힘든 부모님의 힘든 시간을 저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한테 오늘 제가 초대했는데 안 왔어요, 우리 아빠가. 그죠? 치앙마이까지 갔다 와놓고 아빠 혼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요, 제가 너무나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걸 제가 알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깐돌이였어요. 별명이. 하도 깐덕거리고 노니까. 그래서 아빠가 항상 아랫발을 간직간직 깨우면서 깐돌이 일어나라 이렇게 깨우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빠의 따뜻한 그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아빠가 힘이 드시니까 힘이 드신 걸 아니까. 근데 저 딴에는 알바를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학원도 못 다녔고요. 교재비도 없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친구들 어쩌면 학교 마치고 핫도그 하나 사 먹잖아. 혹시 도깨비 방망이 아세요? 감자 붙어 있는 거? 핫도그에? 진짜 맛있잖아요. 그때 1,500원인가 했었는데 그거를 못 사 먹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다 사 먹을 때 저는 주머니 손 넣고 배 안 고파 이러면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네, 떡볶이 하나 제대로 못 사 먹는. 그래서 제가 중2 때 이제 교차로 있죠, 교차로를 보고 알바를 구해요. 알바를 구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하니까 누가 그러시대요. 그때부터 잘 팔았네 이러면서. 그때부터 아멘 씨앗이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거, 그 책 한 권 못 사니까 제가 이제 찹쌀떡 파는 데 공장에 가가지고 박스떼기에 있는 찹쌀떡 한 8팩, 10팩 들어있는 거를 그때만 해도 2,500원 원가에 내가 팔면 3,500원인가 팔았던, 그래서 마진을 한 1,000원 가까이 남기면서 제가 우리 동네 상가에 다 들어가가지고 아저씨 찹쌀떡 사주세요 이러면 다 사주셨어요. 가방 메고 교복 입고. 대단하죠? 네, 그 결핍이 만드는 행동입니다.
결핍을 주셔야 돼요. 다 해주시면 안 돼. 여기 우리 딸이 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이 여기 와 있는데 저는 제가 느끼는 그 결핍을 우리 딸에게 주고 싶지 않아서 아메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한 날은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딱 맞은 적이 있어요. 뺨을. 우리 아빠가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신문 배달 나간 거예요. 새벽 4시에 집에 차분 묻고 돈은 없고 하니까 제가 또 나쁜 짓은 아니죠, 그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한 2시간을 돌리고 왔는데요. 처음으로 첫날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뭐가 번쩍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저를 너무 놀라서 때린 거야. 안도감도 들지만 애가 집 나갔나 싶어가지고 그 부모의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많이 울고 아빠랑 막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제가 아빠한테 막 반항을 했던 그런 시기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를 입문을 하는데요. 교복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오죽하셨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 교복 한 3, 40만 원 하나요, 그죠? 그때만 해도 16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교복 와이셔츠하고. 근데 그 돈을 그 교복을 해줄 수 없으셔가지고 누가 입던 거를 받아오신 거예요. 그 고등학교 선배 거를. 근데 그 고등학교 선배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줄였는데요. 왜 다 다른 거 있죠, 요런데. 반질반질하게. 줄였는데, 진짜 그 입학식 날 딱 이렇게 갔잖아, 이렇게 조회 시간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거예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던 학교도 아니고 저는 돈을 벌러 여상을 갔거든요. 네, 우리 집에 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빠는 지원해서 해병대를 가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인문계를 포기하고 여상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랑. 가보니 막상 공부 실태가. 그래서 제가 그 교복에 대한 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이번에 이제 중3인데 중2 때 뉴질랜드를 갔다 오면서 지금은 이제 검정고시를 치고 지금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쁜 모습으로 교복 입혀보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살 빼라 이러면서 제가 지금 엄마보다 더 예뻐야 된다. 그래서 저도 키가 작잖아요. 저는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보면 168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우리 딸은 170이에요, 키가. 제가 이 속에서 성공했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자식 농사 잘 지은 게 맞다던데 전 잘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못했던 결핍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속에서 아메에서 그 수단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메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 20대 때 열심히 또 치과 일을 하고 한 남자 결혼을 했는데 그 한 남자가 아픈 거예요. 제가 27에 결혼하고 30살이 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2년 반 열애 끝에 왜 결혼했냐면 맨날 오는 거예요, 치과 앞으로. 맨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누가 보면 제가 따라다닌 줄 알아요. 저를 따라다녔었는데 그런데 그분과 결혼하니까 시름시름 사람이 아픈 거예요. 키가 182에 80kg 나가는 거구였는데요. 건강한 체형이잖아요. 폐결핵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제가 2개월 만에 우리 딸아이를 가졌는데 그때 폐결핵이 오면서 왜 폐결핵은 왜 객혈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건 마지막이고 그 전 단계는 사람이 한기가 들어서 땀을 그렇게 흘려요. 잘 때 보면 온 옷이 다 젖고요. 패드가 젖어 있는데도 본인은 자요 모르고. 제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우리 아이를 가졌거든요. 우리 첫째 아이를 제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를 놓고 나니까 아빠랑 격리해야 되잖아. 1년 반을 약을 먹어야 됐었고 그 약을 한 번도 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균이 재발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남의 시댁에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약을 가지러 안 가서. 갖고 안 가서. 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좀 한숨 쉬게 약만 잘 먹으면 된다 하니까. 그런데 왜 그 병이 왔냐면 기숙사 생활을 4년 하고 현대 중공업에 대기업에 다녔었는데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저를 결혼해 놓으니까 4년 동안 뭘 먹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술하고 인스턴트하고 패스트푸드하고 이런 것들을 막 먹다 보니까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아팠는 거예요. 그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내 때문에 아프나? 이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내 때문에 아픈가 보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부모님한테 시부모님한테 이혼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는 안 헤어진다더라. 어디가 물어보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믿고 그래요? 하면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또 한숨 쉬고 있는데 눈이 사시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무섭죠? 나를 보는데 그 신랑 눈이 사신 거예요.
한쪽이 돌아가요. 왼쪽이 밖으로. 알고 보니까 이제 피곤해서 그렇다고 계속 안과에서 얘기를 했는데 큰 병원에 제가 가보자 해서 갔더니 울산에 제일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이제 빨리 부산대 병원으로 의뢰해 주는 거예요. 그날 바로 의뢰서를 갖고 가니까 하루 종일 안과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가니까 뇌 신경의 종양이 4cm만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전기 피복선에서 부풀어 오른 물혹이에요. 그게 시신경을 누르니까 눈이 돌아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 나이 때가 29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둘째를 가질까 말까 이런 상황에 애를 못 가지죠. 왜냐면 그때 제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뭐 아산대병원도 가고 했는데 열 수가 없는 부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의사분이 신경외과 부원장이 이제 감마 나이프라는 시술로 방사선으로 태워서 그거를 더 커지지 않게 하는 시술을 해서 그럼 부작용이 뭐냐면 더 커지거나 그래서 3차 신경통에서 안면 마비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인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다행히도 그때 이제 3차 신경통이 또 사실 와가지고 응급으로 또 부산대병원을 가서 몰핀 주사, 마약 주사를 맞고 진정시키는 이런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구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사람이 빼짝 말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완전 만신창이 진짜 지금 이 얼굴을 상상해서 머리 다 빠지고요. 뭐 다 늘어진 옷에 애를 키우니까. 그래서 저 딸을요, 제가 진짜 한번 이렇게 제대로 진짜 정성 들여서 내 마음 다해서 진짜 사랑해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사는 게.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나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살면서 당장 헤어질 건 아니니까, 그죠? 살면서 이런 어떤 만약의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 그게 또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부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상대방, 내 남편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시 치과 일을 막 찾기 시작해요. 그런데 야간 근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근무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저는 부모님한테 하나도 받을 재산도 없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자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제가 아메이 제품을 열심히 쓰면서 저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토피였어요. 진짜 심각한 아토피에서 물집이 다 갈라지고 태어났는데 왜 신생아 세일을 놓으면 발목에 피가 나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그전에는 병원에 가서 받아 쓰잖아요, 로션을.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촌 언니가 아메를 하고 있었어요. 청주에서 부부가. 그래서 그 부부로부터 제가 GNH 로션을 선물을 받아요. 그래서 선물 받고 이제 그거를 발랐는데 애한테 7,000원짜리 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나는 27,000원짜리 쓰고 있어도 안 낫는데 어떻게 7,000원짜리 그때 7,000원이었어요. 우리 GNH 로션이 7,000원짜리를 쓰고 애가 나을까? 근데 아이의 피부가 진짜 이런 게 습진처럼 엄청 나 있었는데 2주가 딱 지나니까 그게 하얘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그러냐는데 그 안에 글리세린과 감초 그 알란토인이라는 식물의 뿌리의 진정 성분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심이 돼서 그때부터는 아이한테 쓰고 아이 아토피가 다 났고 제품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그래서 스스로 멀리 있으니까 언니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안 오고 샘플만 몇 개 보냈는데 근데 뉴트리 키즈 애들 그냥 유산균 이렇게 몇 개 넣어서 보내주셨는데 유트리 키즈를 제가 그때 이제 먹이면서 저 아이가 또 비염하고 축농증으로 제가 항생제를 엄청 먹였거든요. 모르고 3세까지. 돌 때까지는 괜찮더니 돌에서부터 3살까지는 진짜 이게 축농증 비염이 너무 안 나니까 애가 못 자면 어떻게 돼? 엄마도 못 자잖아요. 둘 다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아이 약을 끊기 위해서 제가 뉴트리키즈를 먹였는데 3일마다 가던 병원이 내가 일주일마다 가고 있고 2주일마다 가고 있고 2달 되니까 굉장히 아이가 호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품이 일단 좋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요. 제 때는 이 어플이 없었고요. 컴퓨터로 가입을 됐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스스로 20만 PB씩 했어요. 몰랐어. 이유는 몰랐는데 20만 PB를 해서 자꾸 캐시백이 8,000원,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던 곳이 홈플러스였거든요. 홈플러스에서 거기 가서 쇼핑을 했는데 3,000원 쿠폰 3개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거보다 많네. 그래서 고등어 2마리 사 먹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없었어요. 저한테는. 왜 언니가 오지 않았고 제가 다 검색해서 아메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 쓰다 보니까 SABN 사이트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홈미팅 초대를 받고 그때 이제 울산에 계시는 제가 사실 얼굴이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진짜 20살부터는 성인성 여드름이 심각해가지고요. 제가 진짜 대인기피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얼굴 샵을 돈이 없어서 못 가니까 10,000원짜리 샵이 어디 있다 해가지고 우리 집 위쪽에 아파트에 애 손을 잡고 갔는데 거기서 아티스트리를 쓰신 거예요. 제품을. 저는 몰랐는데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마스크팩. 그때는 핑크색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리 팩이래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화장품을 소개를 첫째 언니한테 받았어요. 그 소개를.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스폰서님이셨고 그때부터 저한테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오셔가지고 물도 떠주시고 제품 데모도 보여주시고 실험도 보여주시고 제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에 이렇게 한번 초대가 되면서 들어보니 오늘 이 한 번의 플랜 들어보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안 하면 손해겠구나. 왜? 나는 이 제품 평생 쓸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플랜을 또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30대는 아메를 만나서 희망과 도전하면서 30대를 다 보냈고 그리고 그 또 둘째도 아메를 통해서 또 건강하게 또 가졌고 그리고 40대 지금은요 건강과 내 삶을 또 준비하는 자립된 수단으로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50대는 또 인정받고 싶은 삶이 있고요. 그리고 60대는 더 나누고 기부하고 그리고 70대 이상을 살게 되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리라. 그 저희 또 인생의 또 모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때가 SP 막 되고 애가 그 둘째 애가 돌 다 돼서 돌 사진 찍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메이가 처음에는 50만 원의 부업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왜냐 우리 신랑 혼자 제가 식품을 먹이는 게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돈 없이 시작해가지고 그 없는 돈에 우리 신랑이 일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플 때는 월급이 80만 원 들어오고요. 일 못할 때는 또 일을 또 하면 그때 연차가 작아가지고 200만 원, 220만 원 그 보너스 다 합해서 그 돈이 들어왔는데 나도 50만 원 추가 수입 있으면 그냥 우리 아메이 제품 좀 먹고 쓰고 싶다. 자유롭게 그 마음이 있었고 그게 한 6개월 정도 공부해 보니까 그 돈이 들어왔어요. 54만 원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일로서 보고 저 둘째 아이를 2월 달에 놓고 9월에 어린이집 맡깁니다.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의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로서 봤을 때 결단을 해야 되겠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 아무도 몰래. 근데 그 아이가 잘 적응하면 맡길 거고 아니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신랑도 모르게 맡겼어요. 아메하려고. 그런데 애가 복댕이가 너무 잘 커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선생님도 잘 만나고 잘 먹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아이를 만약이라는 순간이 왔을 때 200만 원에 내한테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자산 수입이 있으면 연금 수입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아메이를 200만 원 연금으로 1차 목표를 뒀었거든요. 그 대신 10년 안에 하리라. 10년 안에 내가 그때 30이었으니까 내가 30에 이제 40에 내가 200만 원 연금 수입이 있으면 애들 두 키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제가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돈 하나 안 나오면 어때? 200만 원 10년 뒤부터 나오면 너무 좋지. 제가 진짜 이 마음으로 했더니요. 일이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이 베풀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자립이 꿈이었고 그리고 가족여행 평생 가는 여행 가족여행이 꿈이었습니다. 여행 한번 못 가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지금 아까 5년 후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찹쌀 케이크 구워 오시고 막 대모해주고 하면서 한날은 굉장히 진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다 늘어진 바지에 무릎 다 튀어나오고 늘어진 바지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아이를 또 갖고 있었을 때 이제 한 번 더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혹시 은경 씨 5년 전에는 뭐 하고 있었어? 이러시더라고요. 치과에 있었죠? 이러니까 그럼 5년 후는 어떨 것 같아? 묻는데 그때 진짜 뭔가 망치를 한 대 맞은 기분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존심 너무 상하고 뭔가 모르는. 그래서 지금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인생 5년 후는 없겠다. 희망되지 않는 삶.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5년 후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5년 후가 바뀐다는 것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5년 후 다 자신 있으세요? 5년 후 지금보다 더 건강할 거는 자신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맞아요. 계속 공부하시고 이속 있다 보면 확신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 점검 잠깐 해보면요. 우리가 10대, 20대를 보내는 거는 출생하고 자립해서 나오는 시기. 그리고 30대부터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스스로 자립하고 내가 은퇴를 준비하는 이 시기.
그리고 60대부터는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내 스스로를 간병하는 그런 시기고, 요즘 100세 시대니까 80대 이후부터는 진짜 내가 또 내 간병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마감을 준비하는 단계. 삶의 마감하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배운다고 해요. 왜? 죽음이라는 것도 배운대요. 그 문턱 앞에서. 그래서 인생은 진짜 배움이다 또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즘에 20대들이 지금 뭐 엄청 또 경제적 곤란을 자기 스스로 자립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애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12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취업 때문에, 그렇죠? 취업난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고, 우리 진짜 안타깝지만 우리 소비자분의 아들분은 진짜 스스로 힘든 선택을 한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인데, 아이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고민은 경제적인 빈곤, 열심히 일해도 빈곤이 나아지지 않는 거, 그리고 취업률, 그리고 무기력함과 우울감,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30살이 돼서도 내가 직장을 들어가도 250만 원 월급을 받으면 이렇게 다 나가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대요. 결혼 계획이 없다. 왜? 혼자가 일단 편하기도 하고, 집값이 올라서 결혼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취업난 때문에, 그리고 배우자를 찾기 못해. 이거는 굉장히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죠. 예, 이거는.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은퇴를 하면은 생활비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은퇴 생활비. 저희 아버지가 37년은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셨거든요. 나와서 연금 받는 게 보니까 150만 원이셨어요. 지금 현재 받는 돈이. 그것도 61살에 퇴사하셔가지고 지금 67세시니까 이제 연금 받은 지 2년 좀 되셨는데, 그 아내가 힘드셔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결국은 목 디스크가 오시고 엘보가 나가시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67세인데도 일을 하기 싫다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또 조금 모아놓은 연금 있고 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생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힘들겠죠. 그래서 요즘은 절대 빈곤층은 100만 원대고요. 상대적 빈곤층은 125만 원인데, 저기 쭉 위에 보시면은 은퇴 상류층만 봐도 은퇴 기족은 드뭅니다. 사실 500만 원 이상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그래서 잘 준비해 놓으신 분들은 한 300만 원대 가까이 되는데 거의 300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상대적 빈곤층과. 그죠?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줄여 나갈까? 요즘 여기 뒤에 보면은 노후 자금 필요 예상 금액이 그냥 부부 두 분만 먹고 살아도 3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 화려한 여행 못 가고요. 그죠? 그 의료비 지출비도 저희 아버지는 보험을 안 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왜 안 들어놨어 하니까 매달 15만 원씩 계속 저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지금 계속 병원을 가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저 은퇴 위에 또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은 30년을 지금 아버지가 지금 60대니까 100세 사시려면 이제 30년간 더 사셔야 되는데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또 마련해놓고 준비할까? 그래서 요즘은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으로 돌려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자손에게 물려줄 게 있으면 좋은데 있다 없다? 없어요. 100세 시대를 사시기 때문에 같이 늙어가는 자녀들도 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40대가 40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굉장히 힘든 세대예요, 지금. 아이들 교육비 엄청 나가고요. 또 부모님도 조금 챙기면서 이렇게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그게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고, 공무원 너무 좋으시죠? 저희도 공무원 친구들도 많고 한데 9급, 8급, 7급 자, 호봉 오르는 거 한번 보실래요? 진짜 그냥 기초 우리 뭐라 해야 되나 1시간당 그 임금 요즘 알바 얼마죠? 적정 임금 10,000원으로 볼게요. 10,000원. 10,000원으로 치면 저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0만 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오르는 거 보실래요? 해년. 그래서 요즘은 저 나이 때 우리 친구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 그 자리를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나옵니다. 하다가 일이 안 맞거나 사람 관계 틀어지고 바로 나와요. 그래서 진짜 잘 배우신 분들을 가보면 진짜 주민센터 앉아서 컴퓨터 이거 하고 계시잖아요. 단순 업무를. 앞으로 AI에게 대체될 수 있는 그 업무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적 발전이 없다는 것도 어쩌면 지금 20대, 10대들의 어떤 준비로서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는 한 가지 얘기 드리면은 6급으로 오르기 위해서 7급에서 6급 오르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해서요. 30만 원 올랐어요. 30만 원 올리기 위해서 그 피나는 노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자영업은요. 진짜 폐업 말도 못하죠 요즘은. 자영업자가 문을 열었다면 대부분 3년 5년 후에 다 폐업을 하고 폐업 준비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 더 힘들다 하는 이 시기에 대구 경기는 어떻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다 침체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보면 장사 폐업 자체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제 친구도 장사가 잘 되는 고깃집을 하나 열어가지고 장사를 잘 했는데 한 달에 700, 800, 1000도 남더라고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코로나 때 조금 주춤하더니 지금은 9시에 문을 닫고 가요. 항상 3시까지 영업하던 사람이. 왜냐하면 고기도 3판이 돌아가야 돼요. 한 판 나가고 2판 나가고 3판 돌아야 1000만 가까이 남는데 한 판밖에 안 돼.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와요. 그리고 요즘은 목요일부터 연휴를 즐기잖아. 목금토일이 다 나가고 고깃집 손님이 없는 거예요. 고깃집도 맛있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이제 잘 될 때 하나를 더 열었어. 술집을. 그랬는데 다 뭘로 열어요? 빚으로 열잖아요. 집에 담보 땡겨서 첫 가게 내고 그리고 또 담보 땡겨서 또 7천만 1억 내서 그 술집을 운영하는데 접으려면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못 갚아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도 안 되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뼈만 앙상하게 말랐어요. 거기서 호르몬 변이고 다 오고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자영업은요 사람이 망가지는 일이잖아요. 건강이. 그죠? 그렇고 지금 AI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AI에 대체되고 싶다, 안 되고 싶다. 예. 그런데 안 되고 싶은 건 희망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도 더불어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 지금 의료 사업에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뭐 판사, 변호사 대체할 수 있을까?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판례들이 다 나와 있고 그게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로 다 모여 있어서 그 판례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그냥 승소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그 비용 투자 안 해도 모든 판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AI 변호사가 하루에 전화만 받는 건수만 상담하는 건수만 2,000건이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과 굉장히 급격한 극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체될 수 없는 수단을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사들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가 대체되기 쉬울까요? 간호사가 대체되기 쉬울까요? 의사입니다. 의사들도 똑같은 병을 진단해내는 진단 코드가 다 나오고 약 처방이 코드에 따라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따로 크게 의술로 막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고 의사도 로봇을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요즘 의사가 살아남으려면요. 유전체 그리고 개인화, 가족력 그래서 개인 서비스 쪽으로 더 의사들이 심도 있게 더 들어가야만이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런데 간호사는요. 보살핌이 필요하잖아요. 감성을 터치해야 되고 울면 가서 주사도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는 그래도 그죠? 의사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진짜 AI의 습격을 당할 건지 아니면 내가 미리 준비해서 대응을 할 건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뒤로 가버렸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분도 이제 그 미래를 지향하시는 분인데 앞으로 사람과 만나는 일은 남는다 돼 있어요. 사람과 만나는 일은 남는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셔야 된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막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나의 감성 지수가 더 높아지셔야 돼요. 지식 수준은요.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카탈로그만 봐도요. 제품 소개가 너무 잘 돼 있고 어플에 들어가면 너무 잘 돼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검색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제품을 써주는 회원들은 나를 좋아해야 돼요. 나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의 영역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나와 교류가 잘 되고 나와 신뢰가 되고 그래서 내가 신뢰가 되는 사람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의 차선책은 우리가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경제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 4사부면 안에서 돈을 번다고. 그런데 저도 월급쟁이 생활자였고 신한도 월급쟁이였고요. 전부 다 퇴직하고 난 뒤에는 요즘 퇴직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또 젊다 보니까 이게 뭘 하고 놀아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다들 주변 친구들도 만나러 나서긴 하시는데
그냥 때우기 식으로 하루를 사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만 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고용주에게 고용된 시간 안에서 노동으로 일을 해야 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렇게 현대 중공업이 저희 바로 앞에 있거든요. 바닷가. 그래서 쭉 한번 지나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기 다니면 왜 월급 300만 받아야 되지? 저기에 다니시는 분들은 왜 월급 300만 받고 저렇게 하루를 보내야 될까? 한 달을. 500도 볼 수 있고 1000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 환경에만 들어가면은 왜 저렇게 딱 주어진 환경 속에서만 돈을 벌어야 될까? 저는 우리 신랑만 봐도 너무 답답하죠. 예. 그래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준비하는 거고요. 근무 시간도 요즘 다 있다. 한계가 있고 우리 딸이 얼마 전에 또 알바를 갔다 왔는데 냉면집에 알바를 한다고 가가지고 한 달 열심히 해가지고 40만 원 벌어왔더라고요. 막 다리가 퉁퉁 붓고 했는데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노동해야 대가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입은. 그리고 전문직 자영업. 우리 원장님들도요. 하루에 임플란트 하고 이를 뽑고 신경치료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돈을 버셨어요. 그래서 80명을 봤어요. 환자를. 80명 100명을. 엄청났습니다. 완전히 체어가 수가 8대 뭐 이렇게 들어가고 수술을 계속 돌리고요. 공장이에요. 공장 완전 들어가면. 감정을 터치할 새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진짜 내 노동이 또 들어가야 되고 전문직도 요즘에 팔아야 돼요. 많이 파셔야 돼요. 요즘 선생님들 자기 교육의 학식을 팔아야 되고 의식도 팔아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은 자본금이 많이 든다는 거. 요즘 치과 하나 차리면 10억 들잖아요. 다 신협에서 다 투자해서 다 세팅해 주거든요. 10억 갚을라 해보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조금 오픈하고 하신 분들 이제 10년치 안 되신 분들은요 한 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이제 수입선에서 뭐 많이 받아가시면 2천 남는다 해요. 예전에 8천 벌어 가셨던 분들이. 예.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왼쪽 사부면에서는 노동과 시간에 내가 한계가 되는 수입을 벌어야 되지만 지금 우측에 지금 있는 부면에서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식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수단이 또 필요하냐? 저는 자유롭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딱 왜 밥을 12시부터 1시까지 먹어야 돼? 저는 항상 그게 화가 났었어요. 왜냐면 치과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이런데 항상 오버타임이 돼도 저는 30분 만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위경련이 오고 심각하게 주저앉아서 진짜 위가 헐어가지고요. 그래서 2주 동안 밥을 못 먹고 일을 한 적도 있는데 원장은 모릅니다 그거를. 그래서 최근에 저희 원장님 만나서 제가 그랬다니까 아이고 네가 그래 고생 많았나 하면서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제가 저를 뭐 손을 잡으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근데 월급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올려주잖아요. 예, 그 현실. 예,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이템이 없잖아. 나한테는 주부였고. 그래서 저는 생필품이 아이템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먹고 쓰는 거, 매일 먹고 쓰는 거, 먹고 쓰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가는 방법이 이 책에서는요. 내가 회사를 차리거나 그리고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리고 가맹점에 내가 프랜차이즈에 내가 등록해서 그 프랜차이즈를 활용하거나 근데 이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거나 이 얘기가 들어가는데 네트워크 마케팅 여기 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회원이 자산인 시대예요. 회원이 자산이고 저도 어딘가에 회원으로 속해 있죠. 그런데 이 핸드폰 어플 안에 잘 보면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 어플인데 한번 보세요. 요즘 그 뭐 걷기 하면 막 올라가는 거 있대요. 이거 막 하는 거. 저 누가 하나 깔아줘서 산냐 띵띵띵 소리 나고 돈도 안 내고 진짜 몇 달을 해야 6천 5천 원 모이고 엄청난 시간 쓰고 계시대요. 근데 저는 저 같은 회원을 만들어서 이게 연금 자산 수익이 되도록 자가 증식하는 제가 어플을 좋아했잖아요. 저는 어플로서 사업하고 어플의 하나 힘으로 저는 사업을 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자가 구입하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저희 코로나 이후에는 엄청나게 자가 구매 많이 하시죠. 쿠팡 모르시는 분들 없고 어른들도 다 눌러서 잘하시고 이 쇼핑몰 운영을 저는 이 어플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요. 생필품 엄청 나갔죠 우리. 그때 제가 또 느꼈어요. 와 진짜 이 사업하기 잘했네. 내가 코로나 때 우리 못 나가고 꽁꽁 묶여 있을 때요. 암에서 얼마나 대처를 빨리 해줬냐면 카카오톡으로 친구한테 공유하기까지 해줬어 제품을. 그래서 바로바로 눌러서 그 친구들 바로 제품 들어가고. 그래서 매출이 더 늘었었어요 그때. 예, 막 사재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필품이니까 사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차를 몇 대 사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생필품 사재도 돼요. 예. 먹고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 제가 회원이 저 같은 회원 나도 회원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제가 저 같은 회원을 잘 증식시키면 이게 연금 같은 자산 수익이 나온다는 거. 왜? 단지 내가 가서 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팔면은 자산이 안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교육이 된 소비자들. 회원도 교육이 돼야 돼요. 저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스스로 쓰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꾸 여기저기 다녀. 흩어진 소비를 하고 생필품의 기준이 뭔지도 잘 몰라요.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저는 이 속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니까 저 같은 회원들을 만드는 거는 너무 재밌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어요. 가서 자꾸 얘기했어요. 가서 만나는 게 힘드세요? 만나지 않으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예. 스스로 쓰도록, 저는 스스로 쓰는 게 좋았으니까 계속 스스로 쓰도록. 아까 사회 보신 분, 우리 파트너도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갔는데 저분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계셨거든요. 아이 옷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막 가보니까 약간 막 빠진 거야. 이제 한 접을 때 됐더라고. 가보니까 한 3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딱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미 어플 이게 깔아서 제가 회원가입해서 이렇게 쇼핑하면 된다니까 했더니 저랑 조금 몇 번 만나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약간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이제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뎁스가 내려가는데 회원가입이 엄청 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미 저보다 더 빠른 쇼핑몰 운영을 했고 그런 쇼핑몰로 인해서 많이 또 매출 이렇게 받고 하니까 이걸로 해서 엄청 재밌게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쇼핑몰 하나가 내 손에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오프라인도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온라인도 여기 있고 쇼핑몰 딱 2개거든요. 아메이는. 이걸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심심하면 매장에서 놀았어요. 애기 엄마들하고. 오면 뭐 해줘요? 인바디 다 해서 건강 설명 다 해주죠. 피부 테스트 해서 피부 설명 다 해주죠. 두피 요즘 설명 다 해주죠. 내 체형 관리 다 해주죠. 건강검진센터도 이런 데가 없어요. 저는 아메이 건강검진센터로 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소비자 관리 받아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AP, 그때 AP였거든요. 아메이 프라자. 지금 ABC.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배우는 시간, 익히는 시간, 시스템을 배우고 회사도 알고 제품도 알아가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그 이후가 되면은 배가 증식되는. 저는 8명의 소비자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8명까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8명까지가. 그때 스폰서님이 계속 와가지고 카더로 계속 설명해주고 옆에서 계속 길어 듣는 거예요. 우리 젖먹여 가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 8번, 10번 들으니까 따라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사업을 했어요. 9%대 홈미팅을 했어요. 제가 6% 파트너 데리고 애 막 다 4명 눕혀놓고 있잖아요. 홈미팅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 대문하면 다 사잖아. 세제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열심히 또 알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투자는 돈을 투자해야 또 돈을 버는 이런 방식. 돈은 없었습니다. 저는 요즘은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시는데 잘 하시는 분도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자가증식도 필요하고요. 근데 안전한 지대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잠깐 이제 얘기 드리면 아메이는 기업 이념이 있습니다. 네. 세제 5개로 시작한 회사고요. 그 세제 5개 때는 방문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띵동 눌러서 아메이 세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알렸던 그 시절이 있었고 이 아메이 회사는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한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하면 이게 창업 이념이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너무 좋았습니다. 협동, 단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디 회사처럼. 그런 마인드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 4가지의 창업 이념이 저는 너무너무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두 창업자 잠시만요. 이거 앞으로 넘어가야 돼. 네, 이제 1959년도에 아메이가 설립이 되었고 여기 리치앤제이라는 부분이 고등학교 친구셨는데 그때부터 카풀하는 친구셨고요. 그때 이제 청년이 되어가지고 같은 사업을 많이 하시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망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순환을 많이 겪으시면서 뉴트라이트라는 회사에 입사하게 되세요. 판매원으로. 그래서 판매를 하다가 그 안에 이제 내부적 갈등이 좀 생기면서 다시 나와서 차린 회사가 아메리칸 어웨이 해가지고
두 분이 설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기농 세제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멋진, 그죠?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팔았더니 안 팔리죠. 그래서 그때 옆 동네 사시는 베네스 한센이라는 할머니 오셔가지고 내가 이거 세제 팔면 얼마 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5%를 드리겠다. 10,000원이면 3,500을 드리겠다 하니까 할머니가 씻어보고, 그죠? 풀어서 또 세제를 써보고 청소해보고 너무 좋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아오신 거예요. 그때 이 두 분이서 생각하신 거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내가 그냥 유통한다고 해서 좋은 창고에 이렇게 진열해 놓는 것만으로 답이 아니구나. 그 한 사람이 쓰고 그 사람이 직접 유통하는 그 방식이 파장력이 굉장히 빠르구나. 구전력이. 그때부터 직접 마케팅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제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왜 자꾸 너가 자꾸 와서 얘기하노? 그냥 좀 이렇게 전시해놓고 좀 팔면 될 건데, 예, 하기도 하죠. 근데 또 더 좋은 데 하라 하죠. 백화점 같은데. 절단납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아메 제품 동나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 회사는 유통의 기회를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2세 경영을 하고 계시고 두 분, 그리고 지금은 3세 경영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메는 지금 지금 ESG라고 하는 환경 기업, 그죠? 재활용을 하고 환경 사회 공헌도 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운영이 돼야 됩니다. 그런 방식을 다 갖고 있는 회사가 GSG를 경영하는 회사인데요. 아메이가 수상을 했습니다. 다른 기업은 흉내만 내더라는 거죠. 아메는 미리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ESG를 경영하는 회사로 지금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60년간의 역사, 예, 이 기업가들의 철학이 뭐냐면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보다 나은 삶을 돕는 사람들이라는 그 모토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생 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살리는 기업으로서도 굉장히 활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입니다. 그 어떤 기업도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분의 모토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뉴트라이트를 이제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뉴트라이트 회사가 있고 전 세계 직접 판매 1위 기업입니다. 지금까지 1위에서 물러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수 나와야 돼요. 우리 같이 애용하는 소비자가 있고 우리 같은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판매 1위 기업을 영위할 수 있고요. 전 세계 판매가 12조입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1조 시장이에요. 1조 4천억 시장. 대단하죠. 100개국에 나가 있고 지금 거의 60개의 법인이 다 이제 나가 있는데 한국이 인구가 적잖아요. 그런데 1조 4천억의 매출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발빠르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빨리빨리 정문화 때문에 더 비즈니스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사람 중심의 철학. 아까 다 얘기 드렸고, 네. 그리고, 예, 얘기 드렸고요. 자. 뉴트라이트는 진짜 할 얘기 너무 많죠. 우리가 지금 씨앗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90년 동안 유전자 조작 하나도 안 하고 예, 식물 그대로를 수분을 날리고 그대로 농축해서 근데 그 식물이 자체 농장에서 다 키운다는 거죠. 농장 하나 크기가 6,000헥타르 720만 평 울산에서 대전 거리 여기를 인공위성으로 다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물을 주면서 미네랄 물을 풍부하게 또 주면서 일조량이 풍부한 그 화산지대 밑에서 수확한 그 영양소를 가지고 수분 날려 그대로 농축해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세로라씨 아시죠? 그죠? 아세로라씨 한 알이 우리 입에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3년 반이 걸립니다. 그 농사, 그 땅, 토양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죠? 토양 관리, 씨 심고 싹이 트고 그죠? 접붙이고 묘목 관리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는 시기까지가 우리 입에 오는 것까지 3년 반이 걸려요. 그런 비타민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오늘 바로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C 10%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을 먹고 싶으세요? 예. 농장에서 나오는 제품 드셔야 돼요. 그래야 DNA가 건강하고 요즘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 연구까지 해서 내 응가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내 질병을 판단해서 미리 대처해서 미생물을 넣어주는 그런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물 선정부터 우리가 종자 선택, 그리고 농장, 그리고 재배 수확, 그리고 농축 제조 포장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렇게 많은 단계를 다 거치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안에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어느 밭에서 어떻게 수확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까지도 그거를 다 추력 시스템을 통해서 전부 다 환불 조치 다 해주죠. 그리고 예, 그 대단한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뉴트라이트 역사는 90년이 됐던 거고요. 네, 자, 끊임없는 특허 연구. 우리 이제 같이 연구하는 이제 박사들이 한 800여 명, 1000여 명이 계신데요. 특허권을 전부 그들에게 줍니다. 그분들이 특허권을 가지고 혹시 문제가 생긴다. 자기가 개발한 제품에. 그러면 특허를 박탈당해요. 그죠? 명예가, 그죠?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헌신적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 필링 제품 예전에 하나 나온 게 있었는데 필링 제품 하나 만드는데 7년이 걸립니다. 연구하시는데요. 그죠? 혼자 좀 대충 만들어서 좀 내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시는 거예요. 명예로서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공장에서 만드는 영양제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 젊은 사람일수록 간과 신장 손상이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밖에서 우리가 항상 그저 듣는 먹는 배달 음식, 그리고 첨가물, 방부제, 환경 호르몬 너무 많죠. 그런데 합성 비타민을 그렇게 먹어요. 요즘 운동 많이 하시죠? 헬창이들, 그죠? 제가 헬창이들 건강검진 딱 해보면 전부 다 독소가 많아요. 피부 독소 다 올라오고요. 등 아니면 얼굴로 다 올라오고 전부 뼈도 안 좋고 운동만 막 하지 영양을 안 넣어주니까 뼈가 골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먹은 게 내 몸이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식물을 내 몸에 넣어준다면 간과 신장이 부담이 없다. 다 걸러낸다. 그래서 걸러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인데 제가 뉴트리라이트로 키웠습니다. 예, 요 아이가 우유 하나 안 먹고 컸어요. 둘째 아이거든요. 제가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저기 WS를 먹고 컸는데 일어나면 항상 올라가서 저 프로틴만 퍼먹어요. 먼저 엄마가 늦게 자꾸 일어날 때는 지가 먼저 가서 다 먹고 있어.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컸어요. 제가 6학년이에요. 남자애가 지금. 키가 지금 거의 168이 넘어요. 이번에 저 옆엔 딸인데 둘이 제가 다이어트를 시켰거든요. 방학 때. 5kg씩 빼라고. 근데 한 달을 5kg를 정확히 뺐어요. 우리 아들이. 키가 2.3cm 컸어요. 놀라울 일이죠. 지방이 그만큼 성장 호르몬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다이어트 해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못 먹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막 밥상 엄청 차렸죠. 방학 때. 그 아이들이 살을 다 빼고 나니까 이제 뭐라냐면 또 밖에 다니면서 좀 먹잖아요. 엄마 아침에 요요가 온 것 같아 이래요. 엄마 70.1에서 70.8이야 이러더라고.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어. 근데 그 다이어트가 힘들었다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애들이? 오늘 우리 딸도 아침에 엄마 다시 다이어트 해야 될 것 같아.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건강한 우리 프로틴, 식물성 프로틴으로 키우고 그저 칼슘 먹이고 그 대신 엄마의 식단이 진짜 중요합니다. 엄마가 매일매일 해주는 그 밥상에서도 채워지는 영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 채워주는 건 뉴트라에서 또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냈습니다. 마이랩인데요. 요즘 응가 검사 하고 나서 우리 파트너 달이에요. 제가 아는데 원래 동전만한 사이즈가 있었는데 이분은 뭐 식단도 너무 좋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자꾸 습진 같은 게 생겨. 두통이 너무 심했어요, 이분이. 피아노 원장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언니 다른 거 모르겠고 마이랩 한번 해봐. 이래서 마이랩 했더니 2주 만에 저렇게 깨끗해졌어요. 저기서 꼭 저 사진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제가 또 뭐 이제 어디고 저기 경기도 쪽에 있으신 분 손에 이유모를 이런 습진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도 마이랩 드시고 내 장 검사를 해서 내 미생물을 바꿨더니 피부도 다 미생물인 거 아시죠? 피부 싸고 있는 게 전부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품 중에서 우리 피부 들어간 지금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그리고 퍼스널 케어 제품들이 전부 다 요즘 유산균이 다 들어있잖아요. 미생물들이.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진피를 뚫고 상처를 입히잖아요. 그래서 그 장벽을 보호하는 게 전부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겉에 피부도 속의 장도 그게 미생물의 분포도에 따라서 내 건강이 지배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미생물이 불균형하면 생기는 질환들이 피부 아토피, 그리고 폐, 천식, 알레르기 너무 많죠. 간, 지방간, 간경화,
또 지방 세포들의 변이, 그리고 전신에서 나타나는 당뇨가 진짜 많잖아요. 그죠? 당뇨도 뇌 쪽 질환들, 자폐아들, 그리고 심혈관계, 그리고 신장뼈, 위장관,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게 80% 이상이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을 바꾸세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가도 미생물을 검사하고 이런 솔루션을 줄 수 없습니다. 솔루션은 뉴트라이트의 또 철학으로, 그죠? 같이 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제가 대변 이식 하는 병원이에요. 항생제 때문에 장이 완전 면역이 무너지신 분들은 급하니까 응급으로 이렇게 식단을 잘 하시는 분들을 선별한답니다. 그분들은 매일매일 식단 일지를 찍어요. 한 번 변 누는데 5만 원 준답니다. 그분들은 운동도 해야 되고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변을 이식하는데 저기 식이섬유 넣어가지고 미생물 딱 빼서 저렇게 이게 처방하거든요. 그리고 환자가 오면 이제 주사기로 항문으로 주입을 하죠. 안전할까요? 미생물이 하나라도 잘못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 방식보다는 앞에 제가 얘기한 내응가를 싸서 오주를 배양해서 잘 증식한 결과로 인한 미생물을 입에 넣었을 때가 즉시 바뀝니다. 예, 요건 하고 나면 거의 한 3일에서 2주가 지나야 효과가 있다 하거든요. 우리 미생물이 들어오면 바로 또 번식이 되니까. 그래서 뉴트라이트 아티스트리 너무 좋죠. 아티스트리는 지금 거의 6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고요. 우리가 먹는 식물의 아까 그 영양소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 진피가 바뀝니다. 어떻게 이렇게 접니다. 제가 20대 때 화농성 여드름으로 심각하게 대인기피증이 왔다 했었죠. 저 때 저 일을 못했어요. 그냥 산으로만 맨날 모자 쓰고 뛰어다녔어요. 저 지금 20대 후 어때요? 저 뽀샵 좀 했습니다. 뽀샵 좀 했고, 예, 피부과를 7년 다녔어요. 제가 엄청 스케일링, 박피, 여드름 케어 갈 때마다 200만 원씩 막 끌고 거기 있는 제품 다 사고, 저는 치과에서 돈 벌어 전부 피부에 갖다 부었어요. 피부가 좋은 여자가 제일 부러웠어요. 키도 아니야, 뭐 몸매도 아니야, 피부. 근데 아티스트리가 그때는 카밍 크림 하나가 있었는데, 수분 크림 3만 원짜리가 있었는데요. 저는 백화점 다 썼거든요. 근데 얼굴이 저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티스트리에서 피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피지 다발이 다른 사람들보다 3배가 많아요. 그래서 99%가 포피린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걸 알고 마사지를 멈추세요 하는 거예요. 멈췄더니 피부가 벌겋은 거 줄어들고, 그때 카밍크림 수분 크림을 한 3달을 걸쳐 3달을 발랐는데 뱀 피부 같은 제 피부가 펴지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개선되기 시작하니까 놀랍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3만 원짜리 카밍 때문에 아티스트리 완전 반항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30대 때 사업하면서 제일 매출이 높았던 게 아티스트리입니다. 예. 그 정도로 매일매일 팩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뭐 구강 제품들, 그리고 우리 바디 제품, 우리 또 두피 제품 너무 지금 솔루션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없는 머리 대머리도 난다. 그 레이저의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요. 레이저의 이유는 근적외선 때문입니다. 이 근적외선은 생명의 빛이라고 하고 기적의 빛이라 하고요. 이게 내 혈관을 뚫고 들어갔을 때는 산화질소를 만들어서 동맥 혈관을 넓혀줍니다. 순환이 잘 되게 하죠. 그래서 치매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이명에도 좋고요. 우리 소비자는 신랑을 사주려고 썼는데 3일 동안 이명 때문에 3개월 동안 약을 먹던 이명 환자가 3일 만에 자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 언니가. 그래서 신랑이 돈 하나 안 아깝다. 152만 원짜리 그거 하나 쓰고 이명이 나왔어요. 어때요? 가성비 너무 좋죠. 그게 전부 뇌혈관 순환, 뇌혈관이 다 여기 모세혈관 다 밀집되어 있는 곳이 귀잖아요. 여기가 다 뚫어줍니다. 그래서 머리 두통 있을 때 써보세요. 머리가 편안해지세요. 그래서 홈케어는 우리 지구를 살리는 우리 홈케어 브랜드. 지금 물속에 다 흘러 들어가도 전부 다 생분해가 되는 제품들이고요. 우리 애들 빨래 저는요 문지르지 않습니다. 솔도 안 씁니다. 칫솔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프리오시 다 뿌립니다. 뿌리고 표백제에 그냥 세탁기 돌려. 저렇게 됩니다. 애들께 뭐 2,800원 주고 운동화 어디 막 맡기시면 내 마음에 안 들게 돼 와요. 다시 냄새도 자꾸 굽하고. 그래서 우리 뭐 이스프리 말할 것도 없죠. 지금 신종 오염물질 다 170까지 다 거르고요. 그리고 디자인 보세요. 정수기 고를 때 기능 보세요. 가격 보세요. 필터 보셔야죠. 미세 플라스틱을 거르는지, 신종 오염물질, 요즘 피임약, 우울증약, 항우울제, 그죠? 너무 많죠? 거르는지, 환경 호르몬 거르는지, 이거 자체를 검색하셔야 돼요. 그리고 UVC는 지구상에 못 내려오는 이제 오존, UVC,
얘는 살균력이 너무 강해서요. 박테리아가 요즘에 내성이 생겨서 포낭을 싸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번식할 때 이래 벚꽃 번식을 해요. 그때 이 포낭 자체를 파괴하고 바이러스를 지금 비활성화시키는 게 UVC 램프가 이번에 추가가 됐고요.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 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사와 비교할 게 없어요. 전 세계에서 0.0024 필터가 가장 조밀하고요. 타사는 그죠? 타사는 거의 한 300배 더 큽니다. 사이즈가. 근데도 가격이 저 정도 비싸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진짜 공기청정기도 필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또 25cm 라이드가 나와가지고 또 코치로서 임명을 받고 열심히 또 운동을 해가지고 또 아이들 살도 빼고 같이 우리 팀과 함께 팀문화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또 1699라는 또 이 제품이 나오면서 밤에 그렇게 잠이 잘 오고 힐 항상 이렇게 신고 다니면 밤에 발이 너무 저리고 아프죠. 저는 발이 저리고 시려서 항상 발을 들고 이렇게 저는 이따가 잤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발의 근육, 내 코아는 내 이 몸을 잡아주는 2%는 발입니다. 발의 어떤 근력의 힘으로 그죠? 그 근력이 틀어지면 저렇게 다 변형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는. 저 시너스트에서 제가 그때 매출이 굉장히 좋아서 또 발표도 하기도 했는데 1699 보일러 부모님한테 놔드릴 때가 아니고 1699 놔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아메킨으로 우리 아이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요리해서 늘 또 파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포는 이렇게 간장, 소스, 기름만 잘 써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소금, 간장, 기름만 잘 써도 내가 염증 반응을 산화 반응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아미는 소비가 지출이 되고 소득이 됩니다. 수익의 원천은 아까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소비자가 유통 간과하는 참여 방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제품의 원가는 85%입니다. 예. 자, 그래서 타사 제품과 비교할 수 없죠. 광고비가 우선입니다. 타사는. 고현정이 리엔케이 광고하면서 50억 받아갔잖아요. 그 화장품 안 쓰거든요. 아메 제품은 제품 원가가 굉장히 높고요. 우리는 마트 바꾸고 연금 벌어야 돼요. 예. 그래서 타마트 가는 것보다 아메이 마트에서 쓰는 게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예. 이 수익 구조는 내가 많이 노력할수록 많이 법니다. 이렇게. 예. 내가 스폰서라고 해서 먼저 했다고 선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나중에 시작해도 내가 많이 알리면 그때부터 내 수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굿모닝 다 하고 계시죠? 겉이라는 GUT는 내장 소화기관이라는 뜻이고요. 내장 소화기관이 건강해야 내 건강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과 항상 굿모닝 하고 아침에 일어서 그죠? 물도 음장탕 드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 먼저 해서 찬물 넣고 대사되는 그 물과 유산균과 단백질을 드시면요. 소화기관이 다 열리고 장의 면역체계가 딱 준비가 됩니다. 굿모닝 매일 하고 있고 앞으로는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는 굿모닝만 잘하셔도 내 자산이 됩니다. 굿모닝 내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 됩니다. 굿모닝 습관으로 내가 먼저 굿모닝을 하고 나와 같이 굿모닝 하는 사람들을 7명 만들고 또 그들 중에 한 3명이 또 7명 만들고 그러면 한 100만 원 연금 자산. 그래서 그분들이 또다시 또 자가증식이 되어서 이제 1000만 네트워크가 되면은 한 300만 원 월 수입이 나오거든요. 그로 인해서 또 내가 그런 3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3명 모으면 이제 1억의 수입이 되는 이 굿모닝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릭 여행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은 1000만 점을 12번 하시고 그리고 파트너를 또 1000만 점 3번 하게 도와서 갈 수 있는 플랜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금 자산이 6천입니다. 6천. 예. 대단하죠. 그죠? 아메이가. 그래서 6천 수입을 다 우리가 굿모닝으로 다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6년 비전 플랜이 이제 제공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올 회계년도 플래티늄 6번 1000만 점 하시고 내년 회계년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하나하나 단계 밟아 가셔가지고 다이아몬드가 5년 후에 된다 해도 그때 받는 연 보너스가 8억입니다. 그게 비전 보너스가 제시가 됐고 그 시작이 뭐라고요? 굿모닝이라고. 굿모닝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메이는 트렌드 변화와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 웰리스 사업. 웰리스 사업이 되지 않으면 요즘 플랫폼 연결 자체가 될 수 없거든요. 내가 더 건강해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도와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상해 줬습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돼가지고 늘 엄마를 창밖에서 기다리던 아이들에게 보상을 다 해줬고요. 제가 제 꿈이었던 피아노를 아이한테 첫 보너스 1,600만 원 타고 연말 보너스 타고 제가 선물했습니다. 아이에게. 열나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사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발리 여행도 다 다녀오고요. 아이들과 1,000만 원짜리 여행, 진짜 부부 여행, 가족 여행 하나 버릴 게 없고 여기서 지금 밑에 창업자 두 분은요 3세 경영하신 아들 이제 준비하는 아들이에요. 그분 아들이 여기 지금 두바이인데요. 두바이 사막 중간을 팠어요. 아메이가 행사하려고 파서 이 3세 창업자를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할아버지에게 배운 경영 방침이 하나가 있다. 그 중에 단 하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아멘은 사람이다. 사람을 중하게 기중하게 여기는 일이라고 배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동받았고요. 삿포로 늘 외치는 아이들에게 진짜 삿포로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서 스키를 한 30분 만에 배우대요. 애들을. 스키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치앙마이 부모님 여행도 갔다 오고요. 이번 다음 여행은 이제 호주 케언즈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굿모닝 하시면은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 함께 케언즈 가서 정말 우리가 아메의 보상을 다 받아보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내가 이루는 것 그 자체를 희망으로 여기시면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이루실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